안녕하세요. 오늘은 PTU 협업별 진로 디자인 제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업 탐색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이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여러 방면으로 탐색하여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로 의사 결정이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각 요인들의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아 정체감을 함양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 중에 5가지는 먼저 첫째는 자기 이해 증진이라는 것입니다.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심리적인 특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 함양입니다. 다양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과 직업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집단 토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고요. 일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의 네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희망하는 직업 목록을 확장하고 희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등의 과정을 통하여서 직업 세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은 물론 계략적이나마 직업 세계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로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 중에서 마지막 5번째는
직업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직업 선택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의적인 측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의사를 결정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완전히 잘못된 선택도 완벽하게 옳은 선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위험과 도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위험 요소만큼 보상이 크다. 일단 선택하였더라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진로 의사 결정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의 의사 결정 유형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의 의사 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어쩌다에 해당하면 1점, 가끔에 해당하면 2점, 반반에 해당하면 3점, 흔히에 해당하면 4점, 언제나에 해당하면 5점 점수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결정 중에 0번에서 1번이면 1번에서 2번, 3번, 2번에서는 4번에서 6번, 3번에서는 7번이 8번, 4번에서는 9번에 10번, 또 이렇게 5점 척도를 통해서 점수가 계산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 결정 유형 진단은 30문제로 되어 있고요. 이 진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의 43쪽, 44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항을 보면은 1번 문항을 보니까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라고 하는 이 문항의 5점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척도가 있는데 어쩌다 그렇다 하면 1점, 가끔 그렇다 그러면 2점, 반반이다 그러면 3점, 흔히 그렇다 그러면 4점, 언제나 그렇다 하면 이렇게 5점 난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마다 다 똑같습니다. 2번 문항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3번 나는 내 자신의 즉각적인 판단에 따라 매우 독창적으로 결정을 한다. 4번 나는 대체로 미래보다 현재의 내 입장에 맞추어 일을 결정한다. 5번 나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6번 나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성급히 결정을 내린다. 7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한다. 8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친구의 생각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9번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정말 힘들다. 10번 나는 중요한 결정이라도 매우 빠르게 결정한다. 11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따른다. 12번 나는 내가 좋아서 결정하기보다 남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3번 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한다. 14번 나는 어떤 일을 점검하거나 사실을 알지도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5번 나는 친한 친구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좀처럼 결정하지 않는다. 16번 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 결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17번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천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18번 나는 결정 내리기에 앞서 모든 정보가 확실한지 재검토한다. 19번 나는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에 따라 결정을 한다. 20번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미리 주의 깊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21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다. 22번 나는 어떤 일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이 마음에 드는지 상상해 본다. 23번 나는 평가가 나쁜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4번 나는 나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5번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26번 나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에 만족하고 그 결정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27번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어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28번 내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목표를 향해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29번 친구가 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 결정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마지막 30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30문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1번의 문항 들으면서 2번 문항 들으면서 각 항마다 문항을 들으면서 점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쩌다 그렇다고 해당되면 1점이라고 그랬고요. 가끔에 해당된다면 2점,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3점, 흔히 해당되면 4점, 언제나에 해당되면 5점 이렇게 점수를 거기다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문항에 그 응답한 점수를 기입해서 합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항 보면은 이 30문항 중에 각각의 10문항씩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유형, 또 하나는 직관적인 유형, 세 번째는 의존적인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유형의 문항은 1번, 5번, 7번, 13번, 17번, 18번, 20번, 25번, 28번, 30번 이렇게 10개의 문항에 해당되는 점수를 거기다가 기록하시면은 합리적인 유형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직관적 유형에 대한 문항은 3번, 4번, 6번, 10번, 11번, 14번, 19번, 22번, 24번, 26번 이렇게 10문항에 나옵니다.
마지막 의존적인 유형의 문항은 2번, 8번, 9번, 12번, 15번, 16번, 21번, 23번, 27번, 29번 이렇게 10문항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그 문항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은 점수를 다 적어서 합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진로 의사 결정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0문항을 검사를 해서 합리적인 유형에 대한 거,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정리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한가, 그것은 어느 유형이 내가 가장 점수가 높은가,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을 놓고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유형마다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 결정의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유형에 속한 분들, 가장 점수가 높은 분들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의사결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유형에 속한 분들의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사 결정이 신중하고 합리적입니다.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유형에 속한 분들의 진로 결정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직관적인 유형에 속한 분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직관적 유형의 분은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보 탐색이나 대안 평가 없이 상상과 정서적 자각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의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사 결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 결정이 신속합니다. 세 번째로 의존적 유형의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의사결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의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수동적이고 순종적입니다. 개인적 독립이나 성숙을 방해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의 탓을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의사결정 능력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뭘 했느냐,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진단을 했었고요. 이제는 나의 의사결정 능력 진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4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문항은 2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항도 제가 다 읽어 드릴 거고요. 이 문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O라고 하는 항목과 X라는 항목과 세모꼴 항목이 있습니다. O, X, 세모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 1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번 1문항 나는 장래에 어떤 직업에 취업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 중간이다고 생각하면 세모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O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능력 판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O라고 표시하는 데는 2점, X라고 표시하는 데는 0점, 세모로 표시하는 곳에 체크를 하는 데는 1점으로 환산을 해서 산출해 가지고 이 의사결정 능력 판정표에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자인 경우는 계산해서 20문제를 계산해서 31점 이상이면은 상이고요. 30점에서 24점이면 중상이고요. 23점에서 21점은 중이고요. 20점에서 17점 사이면은 중하고요. 16점 이하는 하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자인 경우는 29점 이상이면 상이고요. 28점에서 22점은 중상이고요. 21점에서 19점은 중입니다. 18점에서 15점은 중하고요. 14점 이하가 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0문제를 읽어 드릴 테인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을 들으시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치한다 하면 O, 일치하지 않는다 X,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모 표시하는 겁니다. 1번 나는 장래에 어떤 직업에 취업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다.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어느 쪽도 아니면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번 나는 휴일을 이용하여 가사나 아르바이트를 잘한다. O, X 세모 중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번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볼 때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한다. O, X 세모 중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직업은 운명적으로 결정되므로 운명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5번 나는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좋을지 항상 생각한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6번 진학이나 취직에 대해 부모님이나 교수님 등과 상담하고 싶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7번 나의 붙인 직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생각을 항상 한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8번 진학이냐 취직이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므로 잘하는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0번 취직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즐겁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1절 나의 장래는 가급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좋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2번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예정이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3번 타인의 의견은 참고로 하지만 나의 장래는 내가 책임질 작정이다. O, 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4번 나의 능력이나 적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하고 있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5번 여하간 현재는 공부만 해두면 장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6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 취업에 대해 남에게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한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7번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직업은 공상적이므로 불안한 기분이 든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8번 지금 나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19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학력 등의 관계를 안다. OX 세모 중에 선택합니다. 마지막 20번 나는 대학을 선택할 때 나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였다. OX 세모 중에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O로 표시하는 그 문항은 2점이고요. 그 다음에 X를 표시하는 문항은 0점이고요. 세모를 표시하는 문항은 1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점수를 합산해서 남자인 경우 31점이면 가장 상에 해당하고 16점 이하면 하에 해당하고 여자인 경우는 29점 이하면 최고 상이고 14점 이하는 아주 하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중상, 중, 중하 이렇게 아까 나누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나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자가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 대해서 자가 점검을 해볼 테인데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지체형, 운명형, 순종형, 충동형, 직관형, 계획형, 고민형, 마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형입니다. 사고와 결정을 연기하고 미루는 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 되면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체형이에요. 그 다음에는 운명형을 설명드립니다. 운명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내 팔자고 운명이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형입니다. 타인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형인데요. 예를 들어 무조건 어른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동형은 별 생각이나 대안이 없이 결정을 내리고 또 반복하지 않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 일단 부딪혀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직관형입니다. 다섯 번째 직관형. 즉흥적인 느낌을 중시하고 감정이나 환상을 갖고 결정하는 형인데요. 예를 들어 난 디자이너가 잘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획형입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며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진 합리적인 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 어떤 것을 보완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획형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민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안으로 인해서 선택을 못하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재미있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비형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압도되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9개의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5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냐? 문제 인식입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갈등 상황에 관련된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할수록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에는 대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하면 대안을 많이 찾고 대안이 많을수록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 대안 탐색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3단계는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해결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4단계, 의사결정을 하는 4단계에는 대안을 평가하고 또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대안이 갖는 바람직한 정도, 가능성,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을 찾고 또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5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점검하여서 계획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5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교재 47쪽, 48쪽,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서 의사결정 단계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의사결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 1번, 현재 나의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뭔가? 2번, 의사결정 문제가 생긴 개인적, 환경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3번, 현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1단계에서 의사결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냐?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찾는데 1대안, 2대안, 3대안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에서는 뭐냐? 이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할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점수를 거기다가 적어 넣는 것입니다. 진로 의사 결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시에서 제시한 항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을 작성하고 각 대안별로 평가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4단계는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대안 1, 대안 2, 대안 3에서 나름대로의 중거 항목에 대한 점수를 거기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제5단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대안이 어떤 것인가?
실행 계획은 어떠해야 되는가, 실행 방법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고 나서 그리고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의 의사 결정 능력이 그만큼 이제 향상되게 되고 앞으로의 진로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간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